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관은 건축 면적 2,100평, 연면적 27,000평, 지하 6층에 지상 11층입니다. 지하층에는 주차장하고 응급실, 식당이 배치되어 있고요. 지상부는 저층부와 상층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층부는 외래, 건강증진센터, 그리고 강당이 배치하고 있고요. 상층부에는 거의 병동이 메인입니다. 근데 병동은 일반 병동 플러스 마지막 11층에는 VIP 병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원을 시작을 할 때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하고, 병원뿐만 아니고 그 캠퍼스 자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까지도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고, 2006년부터 계속 TL로 업무를 시작해서 마스터 플랜을 2006년부터 수립해 놓고 그 그림에 따라서 아주 조금씩 단계별로 예산이 확보될 때마다 건물을 짓고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최적이지만 아까 어떤 것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계속 움직였던 거를, 그들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이 어떤 학교로 어떤 고려대로 갈 거냐를 물어보면서 공간 구성을 같이 논의를 했다. 신관의 마스터 플랜 할 때 그 의료권 분석을 저희들이 보건산업진흥원에 부탁을 해서 의료권 분석을 했고, 1,200베드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어떤 시설을 넣어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까지도 저희들이 다 계획을 다 해놨던 거죠. 지금 당장 지어야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건 아니고요. 계속 성장했을 때 이 끝이 뭔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 이후로 TL이 굉장히 여러 분 계시고, PD도 여러 분 지나가고, 우리가 세운 것들을 또 다음 어떤 팀이 또 받아서 앞선 사람의 디자인이나 감각, 그다음에 원칙을 지켜서 또 그걸 설계하고 공간 리모델링을 또 할 거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병원학교에서 회의 때마다 우리나라 내지는 세계에도 없는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의 고대 병원이 너무도 딱딱하다. 혁신적인 디자인을 제안해달라가 주문이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공업 디자인으로 저희가 정리가 됐고요. 디자이너로서 저한테는 되게 큰 압박이었었거든요. 그 단어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혁신적인 디자인이라는. 그게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 저런 디자인이 수용됐다는 거에 되게 조금 만족감을 느낍니다. 신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차량이 내리고 그 차량에서 내려서 오는 환자와 안암역에서 오는 환자들과 캠퍼스 사거리에서 내리는 버스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서 오는 환자들, 이 두 가지의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출입구가 양쪽에서 들어와서 그 1층 바닥 자체가 저희 공용의 로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웨이파인딩, 병원의 길찾기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해야 됩니다. 로비에 들어오면 본관과 신관이 좀 한눈에 들어오고, 사이니지에 의해서 각 층에 뭐가 있는지가 보여주고, 호스피털 스트리트가 펼쳐지고 있고, 제가 가야 할 길이 되게 편하게 보이는 거죠. 환자 동선, 의사 동선, 직원 동선, 보호자 동선, 일반인 동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동선들을 다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건물이 복잡해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환자들이 왔을 때, 보호자들이 왔을 때 길 찾기는 또 쉬워야 되고, 복잡한 건물이죠. 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스가 정해질 거고, 이면 디자인도 이제 고민이 같이 되고, 그러면 매스가 변함에 따라서 공간도 같이 바뀌고, 이제 디자인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원은 병상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외래라든지 중앙진료부라든지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이제 병동도 같이 가는 건데, 고대는 1000병상 규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밑에 하부 지원시설, 뭐 외래라든지 중진 이런 것들은 한 500병상 정도 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였어요. 이제 증축을 하고 하면서 병상 수가 크게 늘진 않고 밑에 이제 외래라든지 중진 지원 시설을 이제 저희가 더 면적을 할애해서 병원 시스템을 정상화 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본관과 연계 문제 때문에 공사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공사를 했는데요. 기존 건물을 쓰면서 그 앞쪽에 저희들이 신관을 만드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신관 건물을 쪼개는 거였어요. 기존 건물 앞쪽에 있는 차량 승하차 공간을 쓰고 신관을 개발하면서 신관 쪽에 차량 승하차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1차 공사 때 차량 승하차 공간이라든지 로비 공간이라든지 본관과의 연계성이 다 고려됐기 때문에 크게 진동과 소음을 제외하고는 쓰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때 기존의 본관에 있던 차량 승하차 공간을 다 정리하고 그쪽에 보행자가 출입할 수 있는 로비 공간 플러스 그쪽에 강당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어요. 기존의 병원은 80년대 지어진 건물이라 건축물의 층고가 3.8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병원을 신축하면 아무리 일반 이렇게 입원 병동도 4.2, 4.5를 해요. 그래서 그 천창이 이렇게 사선으로 된 처리가 됐던 이유가 거기를 일반 천창을 만들면 바짝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서 광덕트 형식으로 위로 올리고 걔를 사선 처리해서 깊이감을 좀 주자. 지금은 되게 일상적이지만 이제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는 것들, 그런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지붕이 없으니까. 그거 두 개를 믹싱한 겁니다. 우리가 저 기능 모두를 합쳐서 디자인적으로 낮은 높이를 정말 잘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초기에 모상진 님이 컨셉 설계라고 해서 기본 베이스를 만드시고 컨셉 이미지를 가지고 건축 법규에 맞게 재료를 다시 재선정해서 디테일을 다시 정리를 하고 저 계획안을 이제 관철을 시켰죠. 기존 고대 병원, 안암병원은 로비가 없었어요. 이 메디컴플렉스를 제안드릴 때 고대 안암병원에서 처음으로 4개 층 개방된 AT룸을 저희가 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로비의 형태나 그 형상들은 전체적인 선형이 약간 리니어하게 계속 이렇게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런 선형들이 내부까지 이렇게 연속된 어떤 그런 선형들입니다. 그 사이사이 안에 건축적인 이제 장치라고 하는 이제 에스컬레이터 같은 애들이 어떤 요소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지점에는 옥상 정원과 대강당을 목표로 이제 하는 어떤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션이 건축주가 요청했던 약 한 150석, 200석 정도의 규모의 이제 적당한 강당을 갖고 싶다고 하셔서 거기에 이제 집어넣게 됐고, 지금의 형태가 가장 합리적이어서 그 위치에 이제 계획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고대병원에서 제일 크게 한 거는 뒤찾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파스펠 스트립을 뚜렷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아트리움 중심에서 어디든 다 찾아갈 수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 병원하고 만나는 그 공간들, 그런 것들은 1단계 때 다 계획은 다 되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공사만 그 가운데 있는 그 몸통 부분만 먼저 1단계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정재선님이 2단계 그 에이티룸하고 병동 부분에 대한 실시 설계를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 1-1차는 공사가 이제 현대건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설계는 1-2차를 하고 있었고 이게 설계를 챙겨야 되는 것도 있지만 현장을 챙겨야 되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던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두 개로 이원화돼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제가 팀을 리딩을 하면서 제일 목표점은 딱 하나였어요. 우선은 그린대로 만들어질 수 있게 그냥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마무리 잘하자. 약간 그런 마인드 가지고 그냥 접근했던 것 같아요. 병원이 솔직히 픽스라는 게 없어요. 계속 사용하면서도 계속 조정이 되고 계속 변경이 계속 많은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2004년부터 그로되는 지금 23년까지도 계속 ING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스터 플랜을 10년, 20년 그렇게 장기적으로 만들어 왔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확 변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발주처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서로 간의 교감이 내가 보기 잘 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솔직히 어디서든 인정이 되지 않았으면 저 그림이 저렇게 나오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저가 우리한테 요청하는 게 지금 당장의 것을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좋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한 템포 더 생각합니다. 조금 더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저희가 고치지 마세요. 설계 지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실 설계자가 이런 얘기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해주고 또 그걸 받아들여 주기도 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합니다. 고대 안암병원은 앞으로도 그 중축이라든지 다음 단계로 이제 모상진님이 이제 리모델링까지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고대 안암병원의 모습을 만들어내시지 않을까를 바라고 응원할 생각입니다.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가장 고마웠어요. 팀원들한테 가장 고마웠고 그렇게 뭐 다른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지만 쉬운 프로젝트는 솔직히 없어요.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았고 팀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게 에너지, 시간, 그리고 배워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배워야 되는 것도 되게 어렵기도 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로의 존중인 것 같아요. 메디컬 플래너, TL, 테크니션, 디자이너 이 사람들이 서로를 좀 존중하고 그리고 꼭 이 병원을 환자들을 위해서 공간을 잘 만들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어떤 조율의 단계 그리고 그 단계를 좀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건물이 더 좋아진다. 제가 그동안 박원배님, 우소영님, 그리고 정재선님, 김동관님, 강석규님, 그리고 고대 안암병원 신관 메디컬을 끝까지 좀 같이 해주셨던 황동훈님까지 어떤 그런 의견 조율이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어떤 건물이 좀 완성되지 않았을까.